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특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자, 시선집중 강의는 바로 합격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시선집중 제46강은 임차인 권리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자, 학습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매일 올려드립니다. 별도로 교재를 구입하실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미리 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자, 정답 정하셨죠? 두 번째 문제 넘어갑니다. 이 문제도 지금 풀어보세요. 자,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포인트 34번 임차인 권리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자, 1번 임차권 대항력이 있는데 임차권은 채권이라 원칙 대항력 없습니다. 예외적 생기는 거죠. 첫 번째, 621조에서 임대차를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단 임의 규정이라 임대인이 승낙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622조가 있습니다. 먼저 1항 보세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해서 그 다음 무슨 임대차죠? 토지죠? 토지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 대항력이 생긴다죠. 자,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갑소유 토지를 우리 건축할 목적으로 20년 임대차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상이 건물 지으면 임대차는 채권이라 원칙 대항력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고 등기해서 새로운 소유자 병이 을에게 철거 청구하면 을은 철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년 임대차를 을은 계약 당사자인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 병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대항력이 없다죠. 따라서 양수인 병이 철거 청구하면 을은 철거당합니다. 그럼 건물이 아깝잖아요. 따라서 자, 을이 건물에 보존 등기하면 밑에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데 시간이 먼저 빨라야 돼요. 따라서 을이 먼저 건물에 보존 등기해서 대항력을 치르겠습니다. 그 후 병이 토지를 샀다면 을이 시간이 빨랐잖아요. 그때 을은 갑과 맺은 계약 20년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이 철거 청구 못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자, 토지 소유권이 매매로 바뀌었죠. 그럼 이때는 병 등기보다 을의 대항력이 더 빨라야 됩니다. 즉 을의 보존 등기가 더 빨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병이 먼저 토지 등기를 하고 을이 나중에 건물에 보존 등기하면 그때는 시간이 늦어서 대항력 없습니다. 그 자료에 이제 있죠. 자, 자료에서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 병이 그 토지에 관해서 물권 취득 소유권 등기를 먼저 한 때는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이미 늦었죠. 그 제3자 병, 양수인 병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항은 생기지 않습니다. 항상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라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임차인 세 가지 권리를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럼 첫 번째 비용 상한은 필요비 유익비고, 다음 밑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와 지상물 매수 청구, 이 두 가지는 매수 청구권으로서 법적 성질이 똑같습니다. 먼저 법적 성격은 비용은 임의 규정이라
폐지의 약정 원칙 유효인데 아래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으로서 폐지의 약정은 원칙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비용은 대표적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매수 청구는 둘 다 못합니다. 우리가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거 외웠잖아요. 그게 보건복지부 매시 외웠죠. 보건복지, 지가 지상물 매수, 부가 부속물 매수. 얘들은 유치권이 아니라 동시행항변을 행사합니다. 그 다음 월세 2달 밀려서 쫓겨나는 채무불이행 임차인. 이자가 목적물의 비용을 들였다면 쫓겨날 때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뭐 외웠죠? 뭘 외웠죠?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한 임차인도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밑에 매수 청구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차인 딱 이틀 빌린 주제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합니다. 그럼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위에 써 있잖아요. 그 위에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용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매수 청구를 못하는 거죠. 다음 행사기간은 비용은 6개월 행사해야 되는데 매수 청구는 특별한 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이처럼 비용 상한 규정과 아래 매수 청구는 완전히 다르고 이게 작년 빼고 해마다 시험에 꼭 나왔습니다. 올해 분명히 나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구죠. 자, 법조문에서 626조 1항 보세요. 임차인이 임차물 포지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 임대인에 대해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액 증가가 없어도 즉시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 양 유익비는 다릅니다. 자, 이 항에서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임대인은 그다음 임대차 종료시에 그다음 주의하세요.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됩니다. 현존한 때 하나요. 다음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된다. 누가 상환해야 되죠? 임대인이. 그러니까 임차인은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유익비죠. 유익비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이건 유익비만 있죠? 그러면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임의규정이요. 대표적 임의정이라 비용상환청구권 폐지약정 유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복구나 원상회복 약정하면 이거 유효로서 비용 청구 못합니다. 따라서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임의규정으로 비용 꼭 외우세요. 이어서 양괄호 2번 건물이죠.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 나옵니다. 법조문 646조 보세요. 제목에서 자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독립성이 없어서 매수 청구 못합니다. 그 다음 부속물은 건물의 객관적 편익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이만 필요하다. 이것도 매수 청구 못합니다. 따라서 외웁니다. 우리가 책을 지금은 속독하죠. 그래서 속독편 외우세요. 따라서 구성 부분 X, 특수 목적 X, 그리고 속독편 이런 건 시험장에 가서 책상에 살짝 써놔도 누가 모릅니다. 자, 그럼 법조문의 1항은 토지 임차인 아니에요.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하죠. 여기는 건물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해서 첫째 누구 동의? 임대인 동의 얻어 이에 부속할 물건이 있는데 임대차가 끝나야겠죠.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 대해서 그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항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겁니다. 매수한 부속물도 똑같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갑소유의 건물을 을과 임대차입니다. 임차인 을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을돈으로 조그맣게 파란색을 설치해서요. 그럼 이 파란색은 왼쪽 기존 건물과 독립성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게 독립성이 없대요. 그럼 을돈으로 지었지만 왼쪽 건물에 부합되기 때문에 전부 갑소유가 됩니다. 근데 을돈으로 지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갈 때 유익비와 같은 비용 청구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 파란색이 왼쪽 건물과 독립성이 있어요. 그럼 을돈으로 지어서
이건 을 소유가 됩니다. 근데 임대차가 종료되면 을은 원칙 이거 뜯어야 됩니다. 원칙 원상회복 뜯어야 됩니다. 원칙은 뜯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임대인 갑 동요건이었거나 또는 원래 갑 소유 것을 을이 매수했대요. 임대인 갑으로부터 매수했다. 이때 한해서 을은 내거 네가 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한해서 을은 내거 네가 사라고 갑에게 부동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건 형성권으로서 갑은 무조건 사야 되죠. 바로 매매계약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건 강행 규정으로서 폐지 약정 원칙 다 무효 그랬죠? 무효입니다. 자, 양가로 3번 이제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 임차인의 지상 매수가 있죠. 자, 그럼 토지 임대차나 토지 전세권은 판례가 인정하죠. 다음 지상권 셋 다 토지를 빌렸죠. 이 셋 다 모두 갱신 청구와 매수 청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를 우리 임대차에서 지상이 건물 짓습니다. 그럼 토지는 갑소유, 건물은 을소유가 되죠. 근데 토지 임대차가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럼 을은 원칙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건물이 멀쩡히 현존하면 철거하기 아깝잖아요. 그럼 임차인들은 임대인 갑에게 임대차 한 번 더 합시다라고 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이 오케이 하면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임대인 갑이 NO 거절하면 이때 을은 내 건물 너가 살 수 있어요. 내 건물 너가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형성권으로서 무조건 사야 되죠. 바로 매매 계약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건 다 강행 규정이라 그랬죠. 폐지 약정은 원칙 다 무효가 됩니다. 이처럼 이 건물을 철거하면 아깝잖아요. 따라서 상단에서 이 건물이 무호가이더라도 값은 무조건 사야 된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 유무도 불문합니다. 무조건 사야 돼요.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싸게 사면 되죠. 그리고 임대인 갑에게 소용이 있는가도 불문합니다. 무조건 사야 된다. 철감 아까우니까. 그럼 몇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금 봤던 그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서 자, 지상물 매수는 건물 소유자만 행사하겠죠. 따라서 임차인을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 이제 을은 소유자가 아니라 갑에게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만약 임대차를 기간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임대인 갑이 해지 통과할 수 있죠. 그때는 임대인이 그만두자 그랬죠. 이때는 갱신 청구 없이, 즉 갱신 청구 유무에 불구하고 곧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 그림. 자,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기죠. 아까 이게 622조에 있습니다. 그럼 대항력이 생겼죠. 그 후 갑이 평에게 토지를 매도해서 소유권 등기하면 자, 대항력이 뭐죠? 임차인을이 임대인 갑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걸 제3자 병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을은 지상물 매수를 임대인 갑에게 해야 되지만 임대차가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럼 새로운 토지 소유자 병, 양수인 병에게도 내 건물 사라고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항력이죠. 그 다음 왼쪽이 갑토지고 오른쪽이 제3자 토지인데 을이 갑토지를 임차했습니다. 그러므로는 갑토지 지상의 건물 이야기겠죠. 근데 오른쪽 병토지 제3자 토지까지 걸쳐서 건물 지었습니다. 그래놓고 이 전부를 사람 될까요? 안 되겠죠. 이때 판례는 갑토지가 임차한 토지죠.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중에서 구분 소유가 가능해야 돼요.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을 때 한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구분 소유 객체가 되지 않으면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자, 만약에 건물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매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럼 우리나라 건물 중에 저당권이 없는 건물이 있을까요? 거의 다 저당권이 있겠죠. 이때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정답으로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얼마의 값이 살 것인가? 자, 건물 시가가 10억이고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4억입니다. 그럼 매수 가격이 시가 상당액 10억일까요? 아니면 시가에서 채권 최고액을 4억을 뺀
공제한 6억일까요? 얼마가 매수 가격일까요? 원칙 10억,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돈 빌렸죠. 그럼 근저당권자에게 채무자 을이 4억을 갚는 거죠. 그리고 갑은 시가상당액 10억에 사는 겁니다.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자, 그럼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임대차 종료 시 맞았네요. 필요비는 제출한 즉시 임대차는 종료 시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이거 허망하네요. 자, 2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 그럼 독립성이 없죠? 그럼 아랫줄에 매수 청구 대상이 된다 틀렸습니다.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3번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건 강행 규정이잖아요. 이걸 폐지하는 당사자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가 되죠. 강행 규정 위반 무효입니다.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죠? 없다. 5번 유익비 비용이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는 날로부터 6개월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쉬운 데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임차인 갑입니다. 임대인 을이에요. 을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설명 옳은 겁니다. 사람이 주의하세요. 임차인이 갑입니다. 1번, 임차인 갑의 매수 청구가 유효하려면 임대인 을 승낙 유효하지 않죠. 매수 청구하면 을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2번,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도 즉 무허가 건물이라도 갑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을은 사야 됩니다. 3번, 갑 소유 건물이 임대인 을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갑은 건물 전체에 틀렸죠.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없죠.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중에서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을 때 하나여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임대차가 임차인 갑의 채무불이행 나오면 제일 끝에 매수 청구할 수 없다 맞았죠? 이게 정답이네요. 5번 갑은 매수 청구권 행사에 앞서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해야 되죠? 먼저 계약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시간에는 임차인 권리 3가지 시험에 해마다 나옵니다. 잘 공부하세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